아무도 없는 밤길, 문득 멈춰 섰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도 세상의 소음도 아닌 조용히 속삭이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분명히 익숙한 얼굴인데 그 안에 담긴 눈빛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기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이 되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쉼 없이 흘러가는 하루 안에서 정작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진 기억은 언제였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결이 됩니다. 바쁘게 산다는 건 때로 좋은 핑곗거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 없이 움직이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부터 고요히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념과 선택을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불편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을 더 믿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만 믿는 자는 이미 사고의 문을 닫은 자.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삶은 고여버립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누군가의 말을 흘려듣고 상처받은 이의 침묵을 모른 척하고 습관처럼 내뱉은 말들이 누군가에겐 돌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돌아보지 않은 채 다 그런 거지. 나는 틀린 게 없어라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만 한다면 어느샌가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기 반성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선택의 이유를 천천히 짚어가는 그 고요한 사유의 시간 속에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반성은 뉘우침이 아닙니다. 반성은 방향입니다. 무엇이 나를 숨막히게 했는지, 어떤 말이 내 안에 빛을 흐리게 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삶은 조금씩 빛을 향해 틀어집니다. 바람은 늘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 바람에 등을 돌린 채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바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끝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삶은 끝없는 대화와 성찰의 장이었기에 당신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웃었고 누구를 피했는가? 왜 나는 그렇게 느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 질문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조용히 멈추어 서야 할 시간입니다. 말 없는 고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일을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는 그렇게 애쓰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지금 괜찮니? 라고 묻는 일조차 미룹니다. 삶은 매일 반복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 하루도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눈을 피하던 사람이 오늘은 문득 그리워지기도 하고 어제는 괜찮았던 말이 오늘은 마음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 변화무쌍한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 나는 화가 났을까? 그 말에 왜 마음이 찢어졌을까? 정말 내가 원한 건 그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인정이었을까? 이 질문들은 아픔을 되새김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통과 이래 없이는 삶은 얇은 껍질만 남은 껍데기로 흐르기 쉽습니다. 질문 없는 삶은 누군가 짜놓은 궤도 위를 그저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빠르게는 달릴 수 있겠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왜 가는지도 스스로는 알지 못한 채 반면 질문하는 삶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한참을 생각하다 다시 다른 방향으로 걷는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느림 속에 삶의 온도가 깃듭니다. 그 온도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이 누구를 용서했고 누구를 아직도 마음속에 묶어두고 있는지 조용히 드러내 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안겨주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 선택의 시작은 늘 한 문장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질문은 나를 드러내는 동시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묻는다면 당신은 매일 조금씩 더 깊은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는 것처럼 질문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그림자들이 드러나고 미처 몰랐던 상처 자국들이 선명해질 때 우리는 그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 말을 듣고 울었는지, 왜 같은 장면에서만 유독 불편한지, 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는지. 철학이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 침투하는 작고 깊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묻지 않더라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질문하는 인간만이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외면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다시 앞으로 걷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고 어떤 이는 모든 선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맞춥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결국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우리는 나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사람, 추억의 장소,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 해도 정작 왜 그런 나인가를 묻는 순간 낯설음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오래 나와 함께 살아온 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나는 아직도 나 자신과 제대로 인사하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온 건 아닐까요? 어릴 적 우리는 거울 앞에서 익살스럽게 얼굴을 찡그리고 어설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탐색하곤 했습니다. 그 순수한 관찰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거울보다 중요해지고 자신의 감정보다 역할과 책임이 우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보여지는 나를 사는데 익숙해졌고 진짜 나를 향한 문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수단이 되지 말라는 말은 곧 자기 자신도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을 어떤 결과를 위한 도구로만 여겨온 건가요? 성공을 위한 체력, 인정을 위한 웃음, 관계 유지를 위한 침묵. 이 모든 것도 때로는 필요했겠지만 그 안에서 점점 옅어져 가는 나를 당신은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철학은 그 옅어진 나를 다시 짓게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 첫걸음은 낯선 질문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 순간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 침묵은 나를 보호하는 것인가? 감추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정말 이 방향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은 쉽게 대답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걸쳐 반복해야 할 물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된 질문 끝에는 언제나 조금 더 분명한 실루엣이 남습니다. 그 실루엣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삶이란 결국 그 실루엣을 선명히 그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뚜렷해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타인을 온전히 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부정한 채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바깥이 아닌 안쪽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보다 당신 안에서 작게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는 처음엔 서툴고 조용하겠지만 당신이 계속 들어준다면 점점 더 또렷하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일, 그게 바로 삶을, 나를 온전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조용한 새벽, 창밖에 불빛 하나가 스르르 꺼질 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시나요? 어떤 날은 그저 피곤한 하루의 끝이겠지만 어떤 날은 이유 없는 슬픔이 작은 불빛 하나에 걸려
숨죽인 눈물이 되어 흐르기도 합니다. 삶은 그토록 미세한 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스쳐간 눈빛, 돌아보지 않은 인사,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말 한마디. 그 모든 사소한 순간 안에 사람의 진심이 숨겨져 있죠. 그걸 외면한 채 크고 분명한 것들만 좇는 삶은 결국 무딘 나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의 가장 단단한 의미는 작은 것들에서 발견된다고.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삶을 꿈꾸느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무시하곤 합니다. 언젠가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은 참고, 견디고, 흘려보내자고. 하지만 철학은 늘 지금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오늘을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단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다고 느낀 적 요즘 있으셨나요? 삶의 본질은 감각과 감정 안에 있습니다. 그걸 자주 외면하면 우리는 점점 감각을 잃고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지 않은 채 시간 속을 흘러가게 됩니다. 성찰은 그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잠시 멈춰서 당신의 오늘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쏟은 말들, 그 안에 담긴 의도, 받아들인 표정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마주한 당신의 마음. 왜 그 말을 꺼냈지? 나는 왜 웃었고, 왜 침묵했을까? 이 질문들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삶은 얇은 껍질을 벗고 그 안에 감춰졌던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것, 상처받기 싫었던 것, 어쩌면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웠던 마음, 그 마음들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도 더 조용히,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선언보다 작은 인정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래, 나는 그 순간 흔들렸구나. 나는 질투했고, 외로웠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구나.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철학이란 진심을 향해 다가가는 고요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작게 속삭이는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도 그 말이 떠오르고 있지 않나요? 괜찮아. 나도 나를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 가보고 싶어. 바로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살다 보면 말하지 않는 게 더 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웃는 얼굴로 넘겨버리는 게 더 빨리 상황을 끝낼 수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친 마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무너지는 감정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릴 때 혼자 멈춰 선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멈춤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깊은 사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기에 고귀하다고. 이 고귀함은 말보다 먼저 머무름 안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기 위해선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를 감히 거슬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빨리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묵묵히 사유하는 사람은 때로 의심받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속도보다 깊이에 있었습니다. 질문 없이 따라가는 삶은 결국 타인의 말로 완성된 문장일 뿐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내 삶의 문장을 내가 써야 한다고. 그 문장을 쓰기 위해선 내가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지, 어떤 문장을 피하고 싶은지 시간을 들여 스스로에게 묻고 골라내야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입을 다무는 것이 가장 큰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고요한 시간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지키는 성격이 됩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웃을 때 웃지 못했던 순간들, 억지로 맞장구 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물러섰던 기억들, 그때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사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설명할 수 없더라도 당신의 내면은 알고 있었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작은 불편함이 바로 진짜 나의 신호였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합니다. 참아라.
흘려보내라, 이해하라. 하지만 사유는 그 반대편에서 시작됩니다. 왜 참아야 했는가? 왜 그 말을 삼켰는가? 정말 그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곧 나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안의 침묵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삶의 새로운 온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온도는 말로 설명되기 어렵지만 분명 존재하는 따뜻한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알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당신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 고요한 저항 속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일은 다 잊었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는 기억을 잊을 수는 있어도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슷한 말투 하나, 익숙한 골목 하나, 낯선 사람의 행동 하나가 그 감정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직도 그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있었구나. 내가 지워낸 건 단지 표면적인 기억뿐이었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외부의 자극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자극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고. 이 말은 상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아픔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상처를 없애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상처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마침내 품는 것입니다. 그 품는다는 것은 그때의 내가 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의 내가 그 약함을 이해할 만큼 조금 자랐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때의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참았는지,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그 최선은 당시의 당신에게 너무 벅차고 간절했던 몸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은 때때로 과거를 떠올리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다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해는 상처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을 계속 붙잡고 있던 기억이 당신의 발걸음을 지탱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서 힘을 발견하라고. 힘이란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무장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열립니다. 나는 그때 무서웠고 작았고 울고 싶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상처는 이해로 넘어갑니다. 이해는 곧 치유가 됩니다. 누군가의 말로가 아닌 당신만의 속도로 그 상처는 제 모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그 시간도 나의 일부였고 그 아픔도 나를 키운 것이라는 것을. 상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의 몫이 아니라 사유의 몫입니다. 오늘 밤 그 조용한 사유 속에서 당신의 오래된 기억 하나를 다시 꺼내어 보세요. 그 기억에 담긴 마음을 처음부터 다시 느껴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왜 아팠는지 알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지금 이 선택이 정답일까?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 그건 어쩌면 덜 다치고 싶어서입니다. 덜 후회하고 싶고 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정답 신화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삶은 시험지가 아니라 한 통의 편지라고. 그 편지에는 문제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과 망설임, 기대와 후회, 사랑과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정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각자의 내면에서 고유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삶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고독을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용서하지 않았고 또 누군가는 마침내 용서했습니다. 그 모든 선택들은 정답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당신이 삶의 질문 앞에서 진심으로 내놓은 마음의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누군가에겐 틀려 보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만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삶은 종종 그 의미 하나로 다시 살아낼 힘을 주니까요. 칸트는 인간을 자기 안의 법을 따르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 법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스스로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신만의 기준, 당신만의 응답 방식을 끝없이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고독한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조차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어느 순간 분명한 손끝의 떨림을 느낄 겁니다. 아, 이건 내 선택이구나. 이건 내 마음이 진짜로 움직인 일이구나. 그럴 때마다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불확실하지만 진실하니까요. 정답보다 진심이 먼저인 삶. 그건 어쩌면 철학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따뜻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은 무엇에 응답하고 있었나요? 그 응답이 조금은 엉성하고 서툴고 흔들렸더라도 그 안에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그건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었을 겁니다. 바람은 머물지 않습니다. 구름도, 물도, 시간도, 세상은 멈추는 법을 모르는 듯 언제나 흘러갑니다. 우리의 산도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고,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만 놓치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은 곧 유영하는 것이라고. 무겁게 가라앉지 않기 위해 가벼운 유연함을 배우라고. 그러나 유연하다는 것은 무뎌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흐른다는 것은 모든 걸 잊고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삶을 놓지 않기 위해선 흐르되 의식해야 한다고. 그 순간의 온도와 감정, 표정과 눈빛, 말의 무게를 마음 깊은 곳으로 느끼며 흘러가야 한다고. 우리는 종종 흘러가는 삶에 몸을 맡기느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흘려보내 버립니다. 그래야 덜 힘들 것 같고 덜 아플 것 같아서. 하지만 감정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당신의 몸과 말과 관계 속에 천천히 침전될 뿐입니다. 삶의 진실은 머물러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는 감각에 있습니다. 스토아의 현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지만 감정을 억누르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선택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찰이고 그게 바로 존재의 깊이입니다. 당신도 느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앉아있던 날, 지나간 계절을 떠올리며 숨죽인 기억 하나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순간, 그게 바로 흘러가되 놓치지 않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무의미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그 기억 안에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후회와 당신의 고요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삶은 그 조용한 진심의 누적으로 완성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걸 계획하고 이룬다 해도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삶은 어느 순간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도 묻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가? 그 물음이 있는 삶은 흘러가면서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채워집니다. 마치 강물 속 모래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쌓여가는 무게로 삶은 당신을 휘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흐르되 놓치지 마세요. 삶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방향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티내지 않고 웃는 사람을 봅니다. 무게 있는 말은 삼키고
잔잔한 눈빛으로 조용히 자리를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단단해졌을까?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분명 깨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던 밤, 말없이 삼킨 눈물들. 하지만 그들은 그 아픔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픔 속에 머물렀고 그 시간과 함께 자랐습니다. 니체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자가 심연에게도 들여다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 속으로 정직하게 걸어 들어간 사람만이 진짜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어쩌면 지금 그 심연 어귀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지나간 후회, 무력한 감정들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기억하세요. 심연에 머무는 시간은 당신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늦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말없이 빛나는 존재로 당신을 빚는 과정이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향한 모든 철학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건 화려한 기술이나 거창한 성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안의 나약함을 직면하고 그 위에 다시 마음을 쌓아가는 일. 말없이 빛나는 사람은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은 사람입니다. 나는 왜 그 순간 외면했을까?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었기에 그렇게 침묵했을까? 그 고요 속에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질문들이 켜켜이 쌓일 때 사람은 빛을 갖습니다. 그 빛은 눈에 띄지 않아도 주변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크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하지만 삶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무게는 조용한 사람이 만들고 있다는 걸.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견디며 소리 없이 단단해지고 있는 사람. 오늘 하루 당신 안의 고요를 누군가 대신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만큼은 알아주세요. 말없이 빛나는 존재로 당신은 이미 삶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어느 순간부터 정해진 흐름을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교, 일, 관계, 책임,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어느새 뒤편에 남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 없이는 삶은 쉽게 타인의 것이 됩니다. 누가 정한 기준, 누가 옳다 말한 방식, 누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를 잃고 살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단지 지식을 쌓으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묻는 삶은 종종 불편하고 외롭고 느립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삶의 고유한 색을 찾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감동하며 어떤 순간에 가장 침묵하게 되나요? 그 질문들은 당신의 삶을 가장 당신답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은 습관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왜 이 말을 해야 하지? 왜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하지? 왜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 삶의 모든 갈림길에서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더 진실한 쪽으로 이끌어 줍니다. 세상은 답을 빨리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끝까지 묻는 사람에게 의미를 줍니다. 끝없이 묻는 자만이 정해진 대사 대신 자기 삶의 대본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대본은 처음엔 서툴고 엉성하겠지만 당신이 한 문장, 한 단어씩 진심으로 써 내려간다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남기셨나요? 혹시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면 이 물음 하나를 품고 잠들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은
정말 나다운가? 그 질문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더 깊이, 더 천천히, 더 당신답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만의 삶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여전히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 하나로 삶은 다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